최하, 예,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 장삼 닥터남 비뇨약과 남영종입니다. 저희가 또 둘이 뭉쳤죠.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이제 3부 리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요즘에 주말이 좀 기다려지거든요. 이제 슬슬 재밌어져요. 이제 캐릭터에도 좀 빠져들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외식할까? 월급 받은 기념으로 냉삼 쏜다. 맥주도 없던데 들어올 때 제가 사올게요. 냉삼은? 병원 가봐야 돼서. 왜요? 일요일이잖아. 냉삼은요? 세 분이 드시면 되지 않나? 나도 저녁 약속 있어. 이제 냉삼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부 선생님이 병원에 일요일날 일이 있을까 진짜? 저는 그럴듯하다 생각했었는데. 네, 아니 근데 지금 3년차 말인데 주말에 일이 있을 게 있나? 하긴 그건 그렇다 그죠? 근데 결국은 따라갔네. 사돈총각은 가만 보면 잘생겼죠. 네. 아니요. 쳐다봐 몰라. 아니 오희영 선생이 너무 표시를 내네. 그건 그냥 직진이에요. 부 선생이 너무 눈치가 없거나 아니면은 네. 철벽 방어를 치고 있는 거나 그냥 눈치가 없고 그냥 되게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고도의 방법일 수도. 그럴 수도. 옷 보여? 그만 좀 돌아봐. 누가 오해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병원에 오프숄더 어깨 까고 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사람 네. 죽고 사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입고 오나? 제가 요즘 종합병원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바이탈과는 근데 복장 제한하는 게 조금 사실 이유는 있어서 출퇴근길에 만약에 응급 상황이나 이런 거 터져도 옷 못 갈아입고 바로 뛰어가야 되는데 이런 옷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옷이 아니거든요. 저는 1년차 때는 넥타이를 메고 잤어요. 5분마다 10분마다 콜이 오니까 침대가 있으면 발끝을 이렇게 대. 구두 신고 네. 이 상태에서 잠시 누웠다가 또 1시간 자다가 콜 받으면 일어나고 그렇게도 생활했었어요. 이게 복합적인 질병을 갖고 계시네. 도끼병과 공주병 다 갖고 계시고. 네. 스리생에서 이제 반가웠던 얼굴들이 하나씩 나와요. 하나씩 나와요. 네, 맞아요. 네. 지난번에 리플 달아주셨는데 제가 교수가 된 줄 알았던 그 산부인과 선생님 있죠. 네. 나 지금 펠로랍니다. 네. 4월 22일 조준모 교수님, GS 어레인지 딜레이로 샤우팅.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혜야, 그럼 의국회의 다시 부하는 거 아니지? 그럼 몰상식한 공개청은 금지야. 외국 회의. 우리는 집합이라고 했는데 집합이면 뭔가 페널티가 떨어져요. 1년차 때는 제일 심한 페널티가 오프 금지. 1년차 오늘 주말에 다 나가지 마. 의국장이 한마디 하면 맞아요. 지옥 같은 한 2주가 지나갑니다. 지금 봐서는 의국회의라고 교수님들이 이제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조금 그래도 순화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부 선생님이 치프가 되면서 없어졌는데 이제 2년차가 볼 때 1년차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원래는 한 년차 위에가 제일 무섭거든. 직접적인 컨택도 제일 많고 그래서 배루다가 이제 의국회의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들켰습니다. 남자 레지던트 선생님인데 나는 아니니까? 오, 엄지! 저요? 더 주시는 거요?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랬대. 칭찬합니다. 글 올리고 싶다고 이름도 적어하시다는데? 근데 엄지일이 칭찬합니다 주인공 되면은 산부인과 1년차 최초 아닌가? 맞아요. 친절 직원을 뽑는 것 같아요. 이거 의사가 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한번 받았어요. 대단했어요. 엄청 옛날에는 엄청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요즘은 뭐 선물을 좀 안 하는 분위기고 또 뭐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원칙이 있었어요. 치료 중에는 절대 안 받아요. 퇴원하시거나 외래에 오셨을 때 선물해 주시면 그때는 진짜 고마워서 주시는 거니까 받는데 치료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상황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또 교육을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아직도 들고 있는 게 장기 입원했던 신장내과 환자로 기억나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입원하셨는데 젊은 남자였어요. 종이를 접어서 뭐를 만드셔. 그게 뭐 연필꽂이도 만드시고 이것저것 만드시는데 되게 정성스럽게 접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까지 제가 들고 있었어요. 손재주가 되게 있으시다 그죠? 네, 20년 버틴 거 보니까 튼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전공의가 사실 그 칭찬 직원을 뽑히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간호사분들이 좀 많이 받겠죠. 네, 그렇죠. 간호사분들이 환자들이랑 좀 접해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드라마랑 좀 비슷해요. 환자분 한 분이 편지를 좀 적어줬던 적이 있어요.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나 칭찬 직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번 혹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받더라고요. 요즘도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진료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자궁 내막암으로 진단되신 상태고요. 이 자궁에 있는 암덩어리가 조금 커서 자궁 보존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요. 첫 번째 케이스 환자가 나왔는데 남편이랑 같이 안 온 거 보면 이제 미혼인 것 같고 이제 엄마가 이제 같이 왔어요. 자궁암에 전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궁의 기능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특히 가임기 여성인데 미혼인데 아기가 없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수술을 해서 병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상당히 좀 난감하죠. 근데 이게 전이가 되면은 또 많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생각보다 좀 덤덤하신 것 같고 환자분은 좀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환자는 너무 씩씩한데
완벽한데 보호자가 오히려 지금 감정을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맞아. 경우를 종종 보죠, 저희가. 네, 근데 사실은 환자의 마음도 심장이 이 지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어머니 때문에 좀 표정을 좀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표적 치료제가 있다던데 그거 나한테도 해당되나요? 제가 아직 1년 차라서요. 환자보다도 모르는 게 더 많으셔. 이런 경우 있죠. 이제 1년차 이제 초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식이 많이 없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은 좀 있겠죠. 왜냐면은 의사 고시도 쳤고, 인턴 때 해당과를 시험 치기 위해서 또 해당과를 공부도 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최신 정보들이 뉴스보다 병원 원내에서는 적용이 훨씬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바로 사용되는 게 아닌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둘만 있을 때 이런 질문 받으면 참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조금 그래서 그렇죠. 원칙은 그거예요. 모른다는 말을 하지 마라. 환자가 네. 불안해지거든요.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웃으면서 넘기면 되는데 진짜 너무 모르니까 표정에 표시가 다 난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니 밥 잘 드시고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이 말만 해. 밥 잘 드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선생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깨우친 거야. 어머니 밥 잘 드세요. 많이 걸으세요. 이게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해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네. 환자하고 이렇게 또 관계를 쌓아나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치료에 중요하거든요. 주치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따 소변줄 다시 낄 거고요. 내일 다시 잔뇨량을 봐서 그게 줄어들어야 퇴원하실 수 있으세요. 젊은 선사님, 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밥 잘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특히 운동을 많이 하셔야죠. 이제 뭐 잔뇨량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잔뇨량이 지금 400? 내가 퇴원을 왜 못하죠? 퇴원해서도 소변을 못 볼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변이 막히면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그 여성분이니까 소변을 흘리겠죠? 지금 정확하게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0 정도 잔뇨면 이제 이분이 원래부터 방광이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잔뇨량이 얼마 정도면은 퇴원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거는 비뇨의학과 분야라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 컨설트를 줬었으면 산부인과에서 잡고 있을 게 아니고 그 비뇨기과 전문의께 한번 문의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이 와서 봐주고 뭐 약도 처방해주고 이렇게 이제 환자를 같이 보게 되는데 원래 같으면은 100cc 미만이 돼야 퇴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 보고 있거든요. 그 운동하면 좋아집니까? 소변이? 저 같으면 소변줄을 다시 끼고 약을 네. 좀 샀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물론 운동하면 좋아하는집니다. 그럼 네. 좀 걷는 게 도움이 되네 실제로. 네, 실제로 훨씬 도움이 제일 선생님이 맞는 얘기를 했네. 맞는 얘기했어요. 너 이제 대학교 1학년이야. 어? 앞으로 뭘 어쩌려고 이래? 자궁수축 억제제는 걸었는데요. 한두 시간 정도 보고.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할 거냐고? 알아서 한다고. 그니까 좀 가라고. 아우 알아? 어? 그 새끼도 아냐고. 야, 이 딸이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지고 콜 받고 갔는데 배를 열었는데 애가 배가 막 이래. 아, 되게 싫을 것 같은데. 네. 딸이 있지는 않지만 너무 황당하실 것 같고. 네, 그래도 보호자라고 이제 오긴 했네요. 근데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아기를 지운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초음파를 딱 보고 나면 진짜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눈, 코, 입 이렇게 교수님이 일부러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의 눈빛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내 새끼가 새끼를 또 갖는 거기 때문에. 아 저희 딸은요? 제 딸은? 산모분이랑 아기 모두 건강하세요. 손가락 10개, 발가락도 10개고요. 자가호흡도 잘하고 다 좋습니다. 야, 드디어 출산했습니다. 아기를 먼저 묻는 게 아니고 저희 딸 어때요? 라고 먼저 질문하시네. 그렇죠.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이게 아빠의 마음이죠. 근데 그 남학생이 안 온 것 같네. 죄송합니다. 대체 어디 갔다가 지금 오는 거야? 엄마 모셔오려고 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한 대 때리시더니 조금 풀리셨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게 도망간 게 아니네. 책임감은 있네요. 그래도. 얼굴 뺨이 빨개갖고 화장 잘못했나 했는데 엄마한테 맞은 자국이네. 근데 그래도 결국 또 부모는 또 네. 자식 좋은 쪽으로 아니, 손자 이렇게 낳았는데 어떡해.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괜찮대. 죄송해요, 선생님. 수술실 참 무섭죠. 저는 수술 때 누워봤거든요. 뭐 간단한 아, 수술이긴 했지만 그때 제가 수술대 위에 눕는 환자들의 마음을 좀 알았어요. 제가 이게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술을 이제 받으러 가는데 수술방에서 했거든요. 이게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방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술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뭔가 가운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 이제 안경을 벗는 게 저는 좀 컸어요. 네. 안경을 벗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되게 불안하죠. 가족도 보호자도 못 들어오고 모르는 사람들이 수술장을 저를 이제 부축해서 끌고 다니고 수술대에 눕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고 저는 이게 전신 마취면 오히려 좀 기억이 덜 없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부분 마취나
아니면은 뭐 척추 마취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든요. 얘기하는 것도 들리고 뭐 이렇게 그 철제 소리로 막 부딪히는 소리 들리고 이러면 좀 그렇죠. 젊은 여자 환자분도 수술장 밖에서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떨리는 걸 안 보여주시려고 하다가 수술장 앞에서 좀 무너지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데 그거를 충격적인 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겪는 심리적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단계를 전부 다 억누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게 이제 수술장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수술하는 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랑 조금 다르게 조금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20분인가 30분 기다려가지고 이 정도는 안 기다려드립니다. 오희영 선생 괜찮아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30분은 더 걸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술 시작할 거야. 그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랩 하나를 빼먹어가지고요. 이번에 제발 좀 늦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야, 이 멍청! 네, 저 멍청한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자기가 검사 빠뜨렸다고 교수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교수님도 사실 이걸 이해 못할 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했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얘기했었으면은 교수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교수님 캐릭터가 좀 그렇긴 한데 환자분이 좀 진정이 안 되고 좀 그래서 조금만 시간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 교수님 혼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자기 실수했다는 것보단 덜 혼나지 않았을까요? 굳이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섹션 넣은 부분에서는 결과 잘 말씀드리고 놀라시지 않게 표정 관리 잘. 한 시간 4분 만에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frozen section이라고 하죠. 네, 수술 중에서 나가는. 수술 중에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병리과에서 응급으로 봐주고 슬라이드 만들어서 바로 보고 이제 연락을 주는 거죠. 수술방으로. 그래서 빨리 나간 거 보면 아마 양성이라서 그렇겠죠. 이게 비나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비나인은 양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암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말리그 또는 뭐 말리그넌트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악성이라는 거고 비나인은 좋은 뜻입니다. 오김 씨는 괜찮더라. 수술도 잘 되셨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어떡해요. 결혼식 취소되셔서.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신부가 못 오는데. 저기 신부가 얘가 아니라 나요. 야, 알고 보니까 할머니 결혼식이었어. 본인 결혼식. 손주 결혼식 가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결혼식이네. 본인 결혼식인 걸 알았으면 조금 더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가실 수 있게 비뇨기과에 컨설트를 넣었을 것 같은데 또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니까 네, 좋습니다. 김치 말고 응애로 하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무슨 응애야? 자, 우리 응애하자. 응애 꼭 해. 못할 것 같은데. 다른 거 하고 싶어서. 하나, 둘, 셋. 오희영 선생, 치프쌤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라마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아,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줄 알았어. 충격적인 마무리. 다음 화가 더 기대됩니다. 외국 사진 저희 매년 찍었죠. 네, 그렇죠. 저희가 4년차들 졸업하기 전에 이제 맞춰갖고 찍었거든요. 특정한 장소에서 매년 똑같은 컨셉으로 찍었어요. 지금도 그때 사진이 남아있는데 의사님들 또 선배님들 사진 보면서 아, 저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진료봐야지 하면서 옆에 사진 걸어놓긴 했어요. 추억이 되죠, 이게. 이게 추억이 될지 나중에 악몽이 될지 언젠가는 슬기로울 정호의 생활 3편 리뷰를 재밌게 해봤습니다. 오늘 뭐 익사이팅한 일이 별로 없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터졌습니다. 감동을 조금 주면서 마지막은 또 훈훈하게 마무리했어요. 저희는 이제 4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